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DA 테크놀로지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몇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번에 이제 DA 테크놀로지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이제 지금 내용이 보면은 손절하기에는 너무 갭이 있어서 이제 매일 영상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또 없나, 그래서 지금 존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일단 요번에 그 영상을 통해서 좀 올려드렸던 것을 좀 보자면은, 이제 최근 DA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요번에 이제 관계 기업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DA 테크놀로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이제 이 당시 올렸던 시점이 이제 1월달 중순이었는데, 자, 이때 지금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과거에 올려드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담긴 내용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손절하기엔 너무 갭이 있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소식이 없나 존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전에도 이제 꼬꼬댁님이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DA 테크놀로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처분하지도 못하고, 비중이 계속 많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제가 댓글 남겨드렸던 거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자, 쭉 뭐 내용은 다 그때 그 내용하고 비슷하니까 넘기기로 하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디냐면은 자, 이거 종목과는 별개로 비중이 큰 포트에 있어서 전략이 어긋나 버린 부분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굴려보자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항상 100%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전개가 이어진다라면은,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온다면은 이제 그때 노려보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데서 기회를 잡자라는 거죠. 이번에 DA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 차라리 떨어지지 않는,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은, 그래서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게 그냥 손실을 감당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이전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이전에 이거 2개월 전에 썼던 내용인데, 좀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매매했던 종목 중에 이제 헬릭스미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이었죠. 지난 9월 달에 이제 임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하한가 두 방을 맞고 이제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하한가 두 방 맞은 것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이제 다 갈아탄 다음에 이제 매매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때였거든요. 헬릭스미스를 매수했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었는데, 이제 하한가 두 방을 맞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이번에 임상이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내년 말에 다시 한 번 더 제 임상을 노려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에서 내년 말이면 이제 올해죠. 올해 말 동안 이제 기간적인 부분이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냥 거의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임상이 이제 내년 말로 미뤄졌으니까, 그래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안 좋으면 더 최악의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간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죠.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나, 여기서 매도를 하나, 크게 손실률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손실을 정리를 하고, 눈물을 머금고, 네, 손실 처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자 라는 내용이 그래서 저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는 이제 이 내용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헬릭스 스미스가 이제 반토막 나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66%까지 났던 거 또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매월 다시 한 번 더 이 헬릭스 스미스를 정리하고,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반토막 났던 거를 이제 거의 다 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도 다 보여드렸던 건데, 사실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 거고, 일단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전에 매수했던,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은 지금 이전에 매수했던 평단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 번 더 돌리기를 기대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본전만, 그죠? 네, 본전을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인정하고 손절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굴려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 시점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1억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선 반토막이 나면 5천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이 기간적인 리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본전을 복구했다면은 평단을 낮춰가지고 여기서 1억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이제 헬릭스 스미스를 접근했는데, 일단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헬릭스 스미스를 노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DA 테크놀로지로 넘어와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지금 와가지고 정리한다긴 좀 이미 이번에 악재들을 다 맞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 이후에 저와 같은 전략을 펼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새로운 소식이 없나 이제 그냥 존버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시 한 번 더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업황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 최근 실적이 안 좋았던 구간을 좀 살펴보면 언제였냐면은 2018년도 말 부분에서 2019년도 중순 전반기 부분에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죠. 이제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네모 표시를 해보면은, 자, 이 구간이 됩니다. 2018년도 후반기부터 2019년도
전반기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나면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악재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 그 사태 터지면서 추가적인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관계 기업인 이제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대 주주인 에스모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DA 테크놀로지도 이제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있는 관계 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DA 테크놀로지도 얘네가 뭐 잘못하면은 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려감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반영을 해서 떨어진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더 봤을 때 2차적으로 악재를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터진 게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터지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다 전 종목이 떨어지는 구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DA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같이 영향을 받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 한번 하락, 2차에 또 한번 하락.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3차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동전주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될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뭐 사고팔고 해서 뭐 복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무의미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무의미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로 이제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종목이 가만히 있고 이게 올라가 버리면은 더욱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그런 전략, 매매를 어떻게 잘 투자 전략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사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4월에 이제 감사의견들 나왔던 거, 이제 상패 시즌이죠. 상패 될 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오는 보고서, 1분기 보고서에서 아무래도 봐야겠죠. 첫 번째로, 감사의견에 대한 부분, DA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지금 뭐 에스모 때문에 최대 주주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어찌됐건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감사의견이 이제 적절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견이 잘 나와가지고 일단 상패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넘기는 게 이번 4월에 일단 첫 번째로 미션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별 탈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은 이제 DA 테크놀로지가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해서, 향후에 있어서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대 주주인 에스모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기업이 인수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계속해서 살펴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고, 아무래도 좀 현재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질지, 투자적인 부분, 뭐 DA 테크놀로지 누가 인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뭐 그래도 이제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주가라는 게 이제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기업은 그냥 진짜로 뭐 매출이 꾸준하거나 그냥 예전과 같은
작년과 같은 그냥 평상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제 폭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험들 뭐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기업에 있어서 크게 이제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뭐 앞으로도 잘 나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 기업이 망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주가가 왜 저렇게 움직이지? 뭐 이렇게 의아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막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 별 급등할 이슈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관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네. 반대로 우리 기업은 이제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뷰로 보고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A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최근에는 이제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좀 기간적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국면에 들어서면은 마찬가지로 DA 테크놀로지도 다시 한번 더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리스크들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최대 주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관계 기업에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뷰를 잡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미 다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DA 테크놀로지 저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단 이전부터 계속 좀 이 구간이었죠. 지난 2019년도 이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DA 테크놀로지를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여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끝까지 네, 계속 지켜보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더 좀 기다려 볼까 합니다. 아무튼 뭐 이것 때문에 좀 고생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제가 뭐 정리해서 다른 새 종목 갈아타라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고 계속 DA 테크놀로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이슈가 또 나온다면은 혹은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 보면서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DA 테크놀로지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